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측 데이터, 이상 데이터, 중복 데이터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결측 데이터 처리하기. 이를 위해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를 불러오세요. 데이터 파일은 GitHub에서 제공을 하고 02번 CSV 파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01번 CSV 파일에서 일부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결측치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 파일입니다.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missing value, 누락된 값, 비어있는 값, 결국은 빈칸입니다. 채우지 않은 빈칸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 그대로 둔다면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측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판다스에서 결측치는 NaN으로 표시됩니다. NaN으로 표시된 빈칸, 이 결측치는 어떤 계산, 어떤 처리, 수치적인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값도 빈칸으로 나오게 됩니다. describe라고 해서 통계 정보량을 서머리 해주는 이런 메서드인 경우에는 이 결측치는 무시하고 결측치가 아닌 값들에 대해서만 처리해서 레포트 해줍니다. 결측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isNa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 isNA, 결측치이냐라는 메서드죠. 데이터 프레임에 isNa를 사용하면 각각의 밸류가 결측치이면 true, 결측치가 아니면 false로 레포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값이 결측치냐 이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전체에 결측치가 있느냐, 몇 개 있느냐 이게 궁금하겠죠? 그런 경우에 sum이라는 걸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rue의 개수를 합해주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isNA sum 하면 자, true의 개수를 sum해서 각각의 컬럼에 결측치가 몇 개씩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info 하면 지금 이렇게 4개의 엔트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컬럼에 몇 개의 non-null, 즉 채워져 있는 값이 몇 개다라고 레포트가 되죠. 자, 4개의 엔트리가 있는데 4개가 채워져 있으면 오브젝트는 결측치가 없는 겁니다. 프라이스는 1개의 결측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레이드는 2개의 결측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측치 데이터를 확인했다면 이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크게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값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조사한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결측치, 빈칸이 적다면 빈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제거해버리면 편리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가 많으니까 빈칸을 써 있는 데이터는 없애버리는 거죠. 하지만 조사한 데이터의 개수가 적고 또는 상대적으로 결측치가 많이 나타났다면 이걸 전부 제거해버리면 너무 데이터 손실이 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꼭 제거해야 되는지 혹시 다른 값으로 채워서 분석을 계속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겠죠. 먼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측치가 있다면 제거해라 라고 하는 메서드는 dropNA입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이 데이터 프레임에 dropNA라고 수행을 하게 되면 결측치가 없는 행만 남겨주고 다른 말로 결측치가 있는 행은 드랍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데이터가 남게 되는 거죠. 반면 dropNA에 subset해서 해당하는 컬럼을 나열해주면 이 컬럼에 대해서만 결측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컬럼에 대해서 결측치가 있다면 드랍시키고 이 컬럼에서 결측치가 아니라면 남기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 그레이드의 결측치가 있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프라이스의 결측치가 있는 도라지만 사라지는 거죠.
때로는 레코드가 아니라 컬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드랍 NA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축이다 라고 해서 axis 1이라고 기입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드랍 NA axis 1 하면 컬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 컬럼은 결측치가 없으니까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컬럼은 결측치가 있으니까 제거하고 그레이드 컬럼도 제거하죠. 결국은 오브젝트 컬럼 하나만 남겨지게 됩니다. 결측치가 있을 때 삭제하지 않고 특정한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fill NA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결측치 값을 발견되면 fill, 채워라. 어떤 걸로? 요 값으로 이거죠. 예를 들어 price라고 하는 컬럼에서 결측치가 발견된다면 0이라는 값으로 채워라 라고 했을 때 데이터 프레임에 price라는 컬럼만 떼내어서 자, fill NA, 결측치가 있는지 찾고 결측치가 있다면 이 값으로 채워라 라고 코드가 완성됩니다. 프라이스 컬럼의 결측치는 0으로, 그레이드 컬럼의 결측치는 5로 대체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값에 딕셔너리 세트로 집어넣게 됩니다. 만약 단순하게 값 하나를 지정한다면 이 값은 모든 결측치를 0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우리가 뭔가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은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이 리소스를 내가 A라는 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자꾸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B라는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다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A라는 목적으로도 조사하고 분석하고 B라는 목적으로도 분석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사한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둔 채로 A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수정해 갈 때 카피본을 만들어서 수정해 갑니다. B라는 목적으로 조사할 때도 이것을 카피를 해서 이걸 수정해 가는 거죠. 즉, 판다스에서는 가능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생성해서, 즉 복사본을 제작해서 데이터를 변경해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때 복사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줘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복사본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얕은 복사, 깊은 복사가 있습니다. 얕은 복사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네임 태그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얕은 복사는 이거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df2라고 이름표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면에 깊은 복사. 이 경우에는 카피를 하는 겁니다. 즉, 테이블이 있을 때 이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df. 자, 이 녀석에 대한 복사본을 찍어요. 그게 df 카피죠. 자, 그럼 똑같은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름표를 뭐라고 붙여요? df3라고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지금 price 이 값이 널 값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을 수정을 하면 df의 값도 수정이 되고 df2의 값도 수정이 되는 겁니다. 반면 df3의 값을 수정하게 되면 깊은 복사인 경우에는 df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할 때 그런 경우에는 copy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깊은 복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복사를 수행한 데이터 프레임 2인 경우에 이렇게 값을 5000이라는 값을 이곳에 집어넣어 해서 값을 수정했어요. 자, 그랬을 때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출력해보면 함께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프레임 3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수정되지 않습니다. 자, 깊은 복사가 좀 더 바람직하다.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다.
자, 다시금 이제 결측치를 대체하는, 즉 값을 수정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필 NA 해서 값을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영어 점수의 빈칸에 영어 점수의 평균값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구한 평균값을 이렇게 변수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카피를 했죠. 자, 카피를 해서 이렇게 카피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카피본에 어떻게 평균값으로 이렇게 값을 채워 넣었습니다. 자, 값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inplace true 원본에 덮어 써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값을 채워 넣은 것을 나의 컬럼으로 하겠다라고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 데이터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상 데이터, 이상한 거죠. 자, 이상치는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값, 결국은 이상한 값입니다. 자, 이상한 값인지를 눈치채기 위해서는 이 변수 값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상한 값이다라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값,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값이죠. 또는 극단적인 값입니다. 자, 이 극단적인 값이다 했을 때 극단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기법으로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극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 통계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고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이상한 값,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 여기에 이상한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활용했어요. 데이터 프레임 성별 이곳에 value count 어떤 값들이 있고 몇 개씩이 있는지 찍어봐줘 했더니 지금 남학생, 여학생, 무응답 이런 값들이 이 해당하는 컬럼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이상한 값, 남학생, 여학생 3개 하나. 자, 그렇다면 이 중에 남학생은 남으로 바꾸는 게 좀 더 맞겠고, 여학생은 여로 바꾸는 것이 이후에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학생을 남으로, 여학생을 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다음의 코드처럼 실행하시면 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남과 여로 변경한 이후에 다시 한번 value count를 프린트해 보면 이번에는 여 15, 남 14, 그리고 무응답이라고 하는 값이 나타납니다. 이 값도 이상한 거죠. 자, 이 값은 남이나 여로 대체하기보다는 이미 29명이 있으니까 이 녀석은 성별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근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거해보자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응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레코드를 제거하자.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무응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레코드의 인덱스를 뽑아내서 해당하는 인덱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 무응답이라고 하는 거를 replace 결측값으로 대체하고 drop NA를 사용해서 결측값은 제거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식 인덱싱을 활용해서 무응답이 아닌 데이터만 남겨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복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중복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duplicated라고 하는 메서드가 제공됩니다. 만약 데이터 프레임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 0번과 1번이 동일한 데이터, 토마토와 또 토마토가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걸 duplicated라고 검사를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자, 이 녀석은 처음이야. 이 녀석은 아까 있었어. 그러니까 중복이야 라고 true. 이 녀석은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에 만난 데이터에 중복되어 있다라고 true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아래에서부터
검사를 하도록 속성값을 준다면 두 번째 만난 데이터의 true라고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나는 개수가 궁금하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결과를 sum으로 연결하게 되면 true의 개수를 우리가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개의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중복되어 있는 레코드를 제거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drop duplicate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drop duplicate라고 수행을 하게 되면 중복되어 있는 아까 true로 표현되었던 이 두 개의 행이 제거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인덱스는 빠져 있습니다. 즉 1번이 빠져 있는 거죠. 순차적인 인덱스가 안 되네? 이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여기에 인덱스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속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GitHub에 타이타닉호 탑승자 데이터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파일은 타이타닉호 탑승자 중에서 생존자와 사망자를 집계한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 조사한 데이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별에 따라 그리고 객실 등급에 따라 생존 확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스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집한 데이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분석 목표에 맞춰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생존 여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survived, 객실 등급, 그리고 성별 이 세 개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세 개의 컬럼의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합니다. 결측치가 있는지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놓고 원하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성별에 따라 생존자의 비율, 즉 생존 확률을 구해보고 또는 객실 등급에 따라 생존자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타이타닉 03.csv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세요. 자, 만들었나요? 자, 만들었으면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몇 명의 데이터가 있나요? 891명. 자, 변수는 몇 개가 있나요? 12개. 자, 결측치가 있나요? 있죠? 자, 에이지, 나이는 빈칸이 있네요. 자, 케빈, 뭐 등등의 이렇게 소수의 결측치들이 확인됩니다. 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죠? 네, 데이터 info라는 코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전체 컬럼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목표에 맞춰서는 이 세 개의 컬럼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 남겨두고 세 개의 컬럼만 추출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건 카피할 필요가 없고 이 중에 세 개만 추출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세 개의 변수만 추출해서 데이터 프레임 3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죠? 네, 세 개의 컬럼만 나열하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LOC 메서드를 사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3 정보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잘 들어가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데이터들에 대해서 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합시다. 자, 각각의 컬럼의 데이터에는 결측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isNA sum으로 확인합니다.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치는 변수에 어떤 값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네, unique도 괜찮지만 value count로 하겠습니다. 자, survived 항목에 대해서 value count. 자, 0, 1, 살았냐, 죽었냐, 두 가지 이상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객실 등급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1, 2, 3등급. 자, 이번에는, 성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결측치까지 없다, 이상치 없다 확인했어요. 이제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성별에 따라 생존자 비율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테이블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남자이면서 사망한 숫자, 남자이면서 생존한 숫자, 뭐 이런 물음표 값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곳 남자이면서 사망한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이면서 사망한 데이터만 추출해보자. 어떻게 추출하죠? 네, 이렇게 조건식 인덱싱으로 추출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녀석을 가지고 내가 숫자만 알고 싶다면 이렇게 조건식 인덱싱 또는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내가 개수만 표현하도록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결과 그대로 놓고서 이 녀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성별에 따라서 생존자 비율, 나머지, 남이면서 생존한 거, 여이면서 사망한 거, 이거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 그룹 바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봅시다. 그룹 바이를 이용한다면 성별에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룹핑을 나눠줘야 되죠. 또한, 살았냐, 죽었냐에 따라서 그룹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별에 따라 그리고 생존에 따라서 그룹 바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몇 개씩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룹 바이 섹스와 서바이브드로 기준을 삼고 카운트로 총 개수를 카운트하시면 이 해당하는 테이블의 값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존자의 비율을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는 생존은 1, 사망은 0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수치값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존자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서바이브드 컬럼의 평균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왜냐면 1이라고 하는 값, 사망은 0이니까 평균값을 구하면 그것이 생존율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코드가 좀 더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성별에 따라 서바이브드의 평균값을 구하면 성별에 따른 생존율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성별에 따라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원하는 거는 서바이브드 컬럼에 대해서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룹 바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성별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서바이브드 컬럼만 뽑아내서 민,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되면 바로 레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객실 등급에 따라서도 구해봅시다. 수치값 특성을 이용해서 객실 등급에 따라 어떻게 서바이브드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앞에서 해봤으니까 잘 하실 수 있죠? 자, 코드 작성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성별과 객실 등급 한꺼번에 적용을 해서 생존자의 비율을 구한다면 어떻게 기준을 삼을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기준을 삼아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생존자의 비율을 테이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로 정리를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지금 컬럼으로 위치를 시켰죠. 인덱스가 아니라, 멀티 인덱스가 아니라. 자, 멀티 인덱스가 아니라 이 기준이 되는 걸 컬럼으로 이렇게 남겨주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as index false라고 되어 있는 속성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결과를 지금 resul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테이블을 저장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존율이 높은 순서로 정렬, 소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팅 어떻게 하죠? 소팅하는 메서드, sort value를 이용을 해서 이 survived 항목 컬럼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여자가 객실 등급에 상관없이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남자는 낮네요. 1등급, 객실 등급은 남자든 여자든 1등급의 사람이 조금 더 생존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데이터 분석을 시행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결측치와 이상치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그리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또한 데이터 파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 목표에 맞게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